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연구원 변진영 원장입니다. 우선 강연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밤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에 깊이 고개 숙여서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예외 없이 가장 큰 희생을 당한 것은 여성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오늘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생명공동체 만들기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 하반기 강연회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강연회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리아 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생명 공동체 만들기를 화두로 삼고 있는 이 시간은 변화무쌍한 남북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계 원로들을 모셨었는데 오늘은 세 분의 여성을 모시고 여성의 눈으로 보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황소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황 선생님은 연세대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논문 학기를 남겨놓고 계시는데 10개월 된 쌍둥이 아이들의 육아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가정주부로 공부하시는 게 참 어렵고 그런데 이제 현재 민주평통의 상임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저 같은 국가위원이신데 머니투데이 뉴스 기자로도 활동을 하셨었어요. 하여간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황 선생님은 작년에 한반도 스케치북이라는 책을 공동으로 출간하시기도 했고 2019년에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논문도 발표하셨는데 그 외에도 국제 정치가 대북 정책에 미치는 그러한 그 영향에 대한 연구 계속 꾸준히 하여간 북한과 관련된 우리 한반도 평화 연구를 지속해 오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한반도 평화. 그러나 정말 미중 경쟁 또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정말 오늘의 한반도 평화 현실이 정말 위기가 깊을수록 평화가 절실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학과 북한을 연구하는 여성 연구자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시길 바라고 보통 그 여성 연구자의 시선이 남성과 꼭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고는 보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그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지구촌 전체를 화염에 이렇게 휩싸이게 할 수도 있겠다. 그 화염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저는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아직 연구 중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 연구자분들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서 재구성해 드린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주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적인 평화 사실은 저희가 안보 위주의 그 담론은 사실은 국가 단위의 그래서 국가의 생존과 권력의 어떤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런 전쟁의 상태를 넘어서 그 삶의 주체인 개개인의
행복을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평화가 진정한 의미의 네. 평화인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여성들에게는 더 페미니즘 시작에서는 더 가깝다. 뭐 사실 모성적인 그 본능이 모성적인 원형질이 사실은 평화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이 정말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유지해 나가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이제 좀 더 이걸 뭐 남성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국가 단위의 이러한 안보적인 그런 상황, 특히 최근의 상황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최설 박사님에게 모시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설 박사님이 한국에 오신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죠? 네, 10년 됐습니다. 10년 되신 겁니까? 예. 이곳에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또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현재는 남북경제통합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특히 RFA, 즉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인가요?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이시네요. 최설 박사님께서 최근에 북한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전에 참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이게 이제 계속 거듭되면서 결국은 7차 핵실험을 우려하는 그 목소리도 나오고 사실은 2017년 뭐 이러면서 우리 한반도가 최고적으로 위기 상황이 왔었던 그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의 요지에 따라서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고 있을지 전문가들도 지금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남북의 평화는 정치 군사적 대립적 전략보다는 남북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평화적 전략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강대강 선대선 중요한 사실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한반도 위기를 좀 풀어나가려면 강대강으로 하지 말고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아직 학생이라서 황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먼저 앞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저보다는 앞서 말씀해주신 두 분께서 더 이제 북한 필드에서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두 분의 말씀을 되게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최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경우에는 어떤 대응하고 경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평화의 관점, 포용의 관점으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석사 때 남북한 통합 거버넌스 논문을 집필하면서 행정적 시각, 어떤 정책학적 시각으로 남북의 거버넌스를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통합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그 끝에는 남한과 북한 이렇게 두 국가가 평화를 이 전제 베이스 안에서 협상적 가치를 가지면서 전략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 선생님 말씀에서 덧붙여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여성의 프레임으로서 시각으로서 이 갈등을 어떻게 협상적으로 잘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좀 되게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특히 이제 한미 연합훈련 여기 끝나면 이제 다시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 간에 결국은 이제 기차도 왔다 갔다 하고 화물차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처럼 다시 위기 관리 수준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세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접근 시간이
상당히 다양하고 참신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학에서는 이제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보가 위태로워지게 되면 이제 소극적 평화 위주로 정책이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것은 여성적인 그런 포용적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의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도 위층 아래층 별로 대화가 없잖아요. 우리 담론의 키워드인 한반도 평화생명공동체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남북관계 악화를 막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위기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가는 이 길을 열어나가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역시 탈북 여성, 북한에서 살았던 그 주민으로서 북한의 시선이 여기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이겠죠. 일단 만나야 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도 전화로 화해하는 거하고 만나서 화해하는 건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피부로 느끼려면 한국의 겨루가 북한의 민심을 남한이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북한도 역시 남한이라는 이 인식을 이념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다. 결론적으로 남북은 어떻게든 만나야 한다. 만나야만이 통일을 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 생명체라는 이런 기반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정말 좀 칼도마 한번 또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정말 인적 교류도 중요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서 물자가 개선이 되면서 정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민심은 천심인데 그런 생명의 호흡이 통하는 그러한 남과 북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정말 이 체로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파장이 아주 그냥 중요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 선생님 오늘의 논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담론 우리가 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성이라든지 또는 이게 안보적인 그런 시각보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평화의 다리를 놓는 그러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들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이를 뒷받침하려면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단계에서 미사일 쏘고 막 저기 하게 되면은 얼어붙더라도 다시 봄이 와서 그 얼음을 녹이고 여름에 정말 무성한 그러한 나무가 자라고 가을에 결실이 이루어지고 또 겨울을 대비하고 이런 형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대북 정책이랄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정책적인 그런 노력이 기울여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네.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리기 조금 거북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가감히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존의 대북 정책 프레임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방식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어떤 1대1 대치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접근해 왔습니다. 여기서 입장은 정부 주도의 공식 입장들이 거의 주를 이뤘고요. 이것은 사실 다소 무겁고 좀 어둡고 세심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또 이제 남한과 북한 모두 자국 보호적인 입장으로만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조금 간단히 이해를 돕고자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한 선상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사실 줄다리기처럼 서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면은 더 손해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저희가 만나야 하는 점은 이 가운데 중간인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는 서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쪽으로 오면 개성 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한이 냉담한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냉담하죠. 네, 그렇게 본다는 관점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울릉도 폭격으로 인해서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냉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그 북한의 어떤 메타버스 안에서 북한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나 사랑의 목도리를 떠주는 기간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친밀한 관계로 가야 되고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모양은 이렇게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인지해야만 제대로 된 파악이 가능하고 그 정보에 기반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접근할 때는 기존의 두 개가 아닌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그리고 민간의 주민들, 남한 주민, 북한 주민, 이렇게 네 가지 방면으로 인해서 남북에 일어나는 갈등은 어떤 쪽이 있는지, 또 남한 안에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남남 갈등은 없는지 여러 가지 아젠다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저희가 궁극적으로 남만 정부에서 어떻게 대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아젠다에서 어떻게 소통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들을 기반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그냥 그 매트릭스를 참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양쪽에 정부 주체 위주로 정책 위주로만 이렇게 갔을 때는 오히려 더 대립각을 세우게 되니까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인적 교류라든지 주민들 사이에 이러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는 오히려 정책적인 그러한 그 부분에서 경화되어 있는 부분들,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민간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녹여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거기서 잉태시켜주고 배태시켜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여성적인 시각이면서도 정말 젊은 이들이 원하는 그러한 오늘의 남북관계는 정말 그렇게 다양하고 메타버스에서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주체적인 그러한 그 인지가 능력이 향상된 그런 사회, 이것을 꿈꾸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황소희 선생님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와 일과를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또 박사 논문도 준비하고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조윤면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 틀 속에서 그 우리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한반도 평화의 어떤 그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좀 논의를 함께 하시면서 느끼신 부분을 좀 말씀.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 정치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굉장히 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에도 이렇게 또 이태원에서 젊은 친구들이, MZ세대들이 이렇게 참사를 당한 국가가 후진국에서 발전국으로 이렇게 모범이 되고 경제만적인 성장이 아니라 어떤 규범적인 성장까지 같이 다 이뤄내는가에 대한 확실한 모델이 된다면 단순히 남북관계 안에서의 평화를 넘어서 전 세계 평화가 필요한 그 모든 곳에 한반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해봐야 할 시기에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북한이 이렇게 서해상, 동해상으로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하면서 또 거기에 맞대응하는 그런 그 공중 폭격이 또 이루어지고 밖에서 보면 이 한반도 큰일 났구나. 뭐 한반도는 이제 뭐 사람들 다 뭐 저거 하겠네.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그 저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분단과 그다음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과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이게 위기 상황으로 빠진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만들고 한반도에 어떤 그런 그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미래 평화를 열어나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 이것이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겠죠. 근데 우리 사회 안에도 물론 그 부분에서 뭐 많은 차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의 탄력성과 어떤 자신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대강의 국면에서의 어려움은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남과 북이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선에 그러한 그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희망을 항상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가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을 다시 뚫고 나갈 수 있는 위기가 심화될수록 평화가 더 절실한 그러한 우리의 감정 이러한 것이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모셨던 분들은 청년 창업을 뒷받침하면서 글로벌 창업의 꿈을 키워 나가고 계시는 우리 조현민 주식회사 윤리아 대표님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쓰시면서도 출산을 육아를 병행하고 계신 정말 평범한 주부이신 우리 황소희 평통 상임위원 마지막으로 10년 전에 북한에서 오셨지만 이곳에서 북한 경제연구였죠, 그렇죠? 그로 박사학위를 받고 언론인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세 분을 모셨었습니다. 정말 한반도 평화를 찾아가는 또 이루어가는 창조에 나가야 할 한반도 평화의 그 정의적 도착을 해서 오늘의 현실을 함께 짚어주신 세 분 여성의 목소리 진솔하게 들었고 진솔하게 전해주신 세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여성과 청년층의 목소리를 좀 더 풍부하게 폭넓게 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됨이 없이 평화의 빗살이 비추면서 사랑과 행복의 꽃이 우리의 일상에서 피어나야 하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 역시 그 평화의 빛이 한반도 전체에 구석구석까지 비추어져서 사랑과 행복의 결실을 맺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의 엄중한 한반도 충돌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무엇보다 먼저 전쟁을 방지하는 위기관리에 우리 모두가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가 깊을수록 평화는 절실하다고 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꽃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찾아뵐 때까지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